네, 스튜디오에는 바로 그 신수정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아, 쿠팡 사건으로 정말 전 국민이 많이 열받았잖아요. 자기 계정이 실시간 5천 원에 팔리고 있는 걸 봤는데, 특히 이 중국 대형 온라인 타오바오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기존에는 네이버, 쿠팡 등 주요 플랫폼 계정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한국의 패스 인증을 비롯해서 미국의 페이팔이나 글로벌 은행의 계좌 개설 대행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금융 신원 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신 분들은 패스 인증을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패스가 정확히 어떤 서비스고 이번에 어떠한 문제점이 불거졌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패스는 이통 3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본인 확인 서비스이자 범용 인증서인데요. 성인 인증이나 신분 확인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오바오에서는 한국 게임 계정 확보를 위해서 우회적인 목적으로 수만 원대를 받고 패스 인증 절차를 대신 처리해준다는 게시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아,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팔리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그런 계좌라던가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는 것 같은데, 페이팔, 글로벌 은행 계좌까지 언급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광범위하게 문제가 좀 퍼졌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에는 한국인의 계정, 특히 주요 플랫폼에 대한 계정 거래만 이뤄지고 있다고 많이 알려졌는데요. 패스 인증 앱도 그렇지만 페이팔의 본인 인증 대행은 물론이고 이제 시티은행, JP모건 등 주요 글로벌 은행 계좌 개설 대행 서비스까지 포착됐습니다. 이는 국경을 초월한 금융 및 신원 정보 유출 그리고 악용 문제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쿠팡 계정 5천 원에 팝니다. 굉장히 대국민 이슈가 됐었는데, 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불법 거래, 어떻게 우리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걸까요? 정확히 이 거래자들이 어떻게 출처를 확보했는지는 그 경로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렇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쿠팡의 경우처럼 그런 경우이거나 네. 두 번째는 해킹을 통해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확보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인이 돈을 받고 자신의 신원정보를 불법 대행업자에게 합의하에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 쿠팡을 비롯해서 유출이 됐는데, 그 유치된 사이트들조차도, 회사조차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요. 특히 패스앱 운영사의 경우에는 생소한 케이스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쿠팡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해외 대형 플랫폼 불법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내 기관들의 대응이나 인지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도 한국에도 당근 마켓이 있듯이 중국에도 당근 마켓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국의 당근 마켓에서도 한국의 그 계정이 판매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순히 계정 판매에서 이게 위험성이 끝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까지는 그저 이제 게임 계정을 우회하는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 금융기관이 같이 엮이면서 대포통장 개설이나 자금 세탁 경로로 활용될 그런 악용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개설된 해외 계좌는 명의 도용이나 사기, 범죄 자금의 이동 수단이 되기 때문에 패스 같은 본인 확인 시스템의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명의가 도용되거나 불법 거래에 우리의 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직접적인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이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이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큰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금융거래 시에 2차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이제 명의도용 피해자분들이 나중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 내부에서도 본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본인도 모르는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이 개설이 되고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책이 좀 있나요?
현재로서는 이제 경찰 차원에서 그 타오바오나 그런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외에 임시 방편에 불과한 이 소극적인 방법 밖에는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 불법 행위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제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뭐 명의 도용 피해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이나 해외에서 이걸 모르쇠 할 수 있는데 이런 피싱 주의보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현재 어떠한 노력을 좀 하고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이제 IT를 보안 강화를 하거나 정보 음. 보호 관련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금융기관이나 금융사회 앱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다른 쇼핑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회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처음 지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보완점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노력이 앞에 이제 김영준 교수님 케이스 나왔는데 좀 더 추가적인 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인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은 타인의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 신원 확인 절차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 이제 이상거래 징후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본인 인증 과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수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가장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분들이 정말 핵심 사안으로 알고 있는 이 타인 계정 불법 인증 같이 소개해주시고 보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추가 심층 취재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전화 연결 대기가 돼 있는데 앞서 이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김영준 국민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는데요. 교수님 전문가로서 오늘 대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 신원 정보가 중국 대형 온라인 타오바오에서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행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 이런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제 계정 거래라든지, 인증 대행 같은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불법 계정을 거래하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범죄자가 이제 대포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 사이트에 이제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이트에 가입할 때 그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그 휴대폰 인증입니다. 아마 청취자들도 인증을 많이 해보셔서 이제 잘 아실 건데, 통신사 확인하고 문자 인증 프로세스를 통과하면 인증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포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통신사 확인을 하고 인증 번호를 받아서 그걸 이제 입력을 하면 그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게 대포폰이고 하기 때문에 통신사 DB에 이제 기록돼 있는 명의 자체가 허위라고 하면은 패스 같은 이런 과정을 쉽게 이제 통과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만들어진 계정을 다른 범죄자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 다른 그 범죄자가 그것을 가지고 뭐 악성 댓글을 단다든지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은 이제 개인이 대포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네, 실제로는 한국에 그 심박스 같은 것을 설치해 두고 네, 범죄자들이 중국에서 이제 원격으로 불법 가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그 심박스에 이제 유심을 많이 설치를 하려면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피해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자들이 그 한국의 개인정보를 해킹해서 빼내거나 또는 그것을 사가지고 명의자도 모르게 계속해서 음. 새로운 대포 유심을 개통하려고 하는 것이 예. 그들의 일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쿠팡에서 역대 최대 규모, 최악의 규모로 개인정보 유출이 됐잖아요. 이번에 타오바오에서 개인정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판매하고 이제 불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아직은 어, 그렇지 않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고 한데 예.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현재 쓰이고 있다고 이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그 보면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러면 타오바오 같은 데서 그 한국을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느냐 이런 게 이제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직구로 뭐 품질 좋은 제품을 사는 것은 좋지만 더 싸게 사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계정을 사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쿠팡의 가입자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한국에서 프리미엄 뭐 고객이다. 이렇게 이제 위장이 된다고 하면은 쿠팡에서 물건을 할인해서 이제 살 수가 있고 또 그 물건을 받을 때는 이제 엉터리 주소로 이제 주문을 넣으면 그쪽으로 이제 배송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물건을 이제 보따리상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져가는 이런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타오바오를 통한 뭐 직구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모르쇠 태도는 이미 10년 전부터도 계속됐는데 이런 식으로 대포폰이나 뭐 대포통장, 특히 대포폰 명의 도용 휴대폰이 개설이 돼서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특히 이번에 타오바오몰에서 본인용 서비스 활용되고 있는 사실조차도 파악을 못했던 게 지금 통신사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통신사의 그 문제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그런 사실도 파악을 못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이제 그런 사실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파악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통신사의 이제 기술적 무능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네. 거기에는 이제 구조적 또는 제도적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패스라고 하는 그 제도는 그 고객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했고 이 시스템이 확인을 하는 것은 어, 그 휴대폰이 실명 기반으로 개통된 번호인지 또 인증 요청이 그 번호자 명의에게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이것만 그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발신지가 뭐 타오바오인지 이런 것까지 그 인증을 그 요청하지 그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전제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예, 쿠팡이든 뭐든 어떤 플랫폼을 사용 교수님도 하실 거고, 교수님 예, 정보가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예. 유출돼서 타오바오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그 전에 기자께서도 이제 그 설명을 했지만, 그 정보를 이제 삭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정보가 이제 그렇게 공개가 돼 있으면 우리가 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그 비밀번호를 우리가 변경을 한다든지 또 연동 서비스를 점검하고 뭐 인증이나 결제 수단을 또 이제 점검하고 고객신고센터에 이제 신고를 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정보가 외국에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게시가 돼 있고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 정보와 관련된 연동 서비스를 찾아서 그것을 차단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중 한 가지만 해결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듭니다. 이번에 뭐 그 쿠팡 사태 때도 비밀번호를 바꾸고 뭐 탈퇴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몇 시간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밀번호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뭐 연동 서비스를 찾는다 이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자가 필요할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방지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또는 그 피해 방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징벌적 손배제도 이번에 쿠팡 사태 이전에 가습기 사건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국민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